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대기업의 임원,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다 꿈을 꾸는 그 자리죠. 사실 이 직장 생활하고 신입사원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들 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 되는데, 상장사 기준 10대 그룹의 기준으로 보면 49살에 임원을 해서 54세에 평균 한 4에서 5년 정도 임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인데요. 이분이 현재 퇴직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회환과 나름대로의 고뇌에 찬 사연을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하소연할 곳 없어 한끗 부족한 제 삶을 푸념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 출생으로 학창시절에 1, 2등을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달리는 1등이 아니라 항상 한 끗이 모자라서 미끄러지는 1등이었습니다. 대학도 한 끗 차이로 스카이를 못 가고 그 아래급으로 갔죠. 학창시절에 한 끗 모자란 선택이나 결과는 언제나 저를 패배자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1등은 아닌 노력하고 착한 사람으로만 지내다가 오기가 생겨 약간의 치팅과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요행으로 남들보다 한 뼘 앞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어찌 보면 남들보다 성공한 것 같고 어찌 보면 한 끗이 부족해 보이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분의 사연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 끗 부족한 인생. 물론 이분이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또 막상 임원으로 계신 분들이 퇴직을 앞둔 그 시점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신을 한 끗 부족한 인생으로 소개를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임원이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왔을 테니 그만큼 치열했을 것이죠. 그 치열한 삶의 결론은 어떤가요? 이어서 다시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고3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험 준비가 덜 되어 시험지를 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얼마나 안절부절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나이 50을 먹고도 고3 수험생 꿈을 꾸는 저는 확실히 한 끗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향에 가면 자식이라고 세상 한없이 웃어주시던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듯 주소를 잃어버린 6살짜리처럼 이제는 툇마루에 앉아 떨고 있는 50살짜리를 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고통받는 부하 직원을 보며 이놈의 회사 사표라도 던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먼저 그만둔다고 다를까? 내가 직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 자책하며 커피를 사약처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심하게 낙엽을 쓸어가는 저 바람을 보니 인생에 날려가는 제 인생이 어느덧 늙고 낡아서 낙엽처럼 보입니다. 한 끗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회환과 서러움이 없었을까? 왜 고3 때 나는 더 처절하지 못했었나? 왜 대학 때 나는 더 절박하지 못했었나? 왜 직장에서 나는 더 독하지 못했을까? 임원이라는 단어는 명품인 줄 알았는데 벗겨보니 비닐 조각이고, 한 끗이 부족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세상은 온통 어둠이 내린 밤길 같다. 또다시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막내 아들이 오늘은 많이 두렵고 외롭습니다. 한 끗이 부족하여 어찌 삶은 서러운지. 부족한 우리 나무가지들끼리 온몸으로 부딪혀 모여 모닥불 태우듯이 마지막을 태우고 싶습니다. 이 서늘한 밤이 따뜻하도록 말입니다. 좀 짠한 느낌입니다. 이분이 직장인으로서는 성공한 삶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 끝이 회환과 후회, 그리고 부하 직원 하나 챙기지 못하는 본인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을까?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20년, 많게는 30년. 이 시간 동안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과연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무작정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임원이라는 자리는 모든 직원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정말 많은 부를 챙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무언가를 이루고 내려놓는 그 시점에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요즘 임원은 임시 직원이라는 말, 계약 직원이라는 말, 그래서 임원을 기피하는 풍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은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임원이라는 게 그야말로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길어봐야 2, 3년, 3, 4년, 평균적으로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요즘 대기업의 임원이 40대가 많죠. 퇴직하면 50대 초중반인 거예요. 기업에서의 임원, 퇴직하고 나서도 과연 그 임원이 그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경력 관리가 될까요?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연에 대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을 잠시 소개시켜드리면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래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고 다 같이 기운내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게 인생인 듯 합니다. 기운 내세요. 또 다른 분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공감되고요. 동감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거의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것 아닐까요? 또 다른 분은요? 공감합니다. 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왜 지금도 난 그럴까 하며 나 자신에게 화도 나고 그래도 나아지길 바라며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또 다른 분은요, 좀 길게 해주셨는데, 한껏 모자란 삶은 그래도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루고 아주 조금만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잘 살아온 인생이지요. 저처럼 10끝 모자란 사람에게는 아주 부러운 분이네요. 곧 가을입니다. 가을이라 더 상념이 깊어지지요. 센티한 가을보다는 센티한 가을 만끽하시면 그깟 한 끗 정도는 잊어버리실 수 있는 풍요로운 마무리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또 다른 분은요, 겨우겨우 한 끗 차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이제 60년을 살고 보니 지금은 편합니다. 좀 더 살아보시면 60 이전의 치열한 삶도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욕심에서 조금 벗어나니 편안함도 있습니다. 글 쓴 분도 앞으로는 평안하실 겁니다. 또 다른 분은요, 한 끗 따라지 인생도 살고 있어요. 가끔은 따라지도 살만하다고 느껴진다는 한 끗 따라지가 한 끗 모자란 인생을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원망하는 부모보단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경력 단절,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 저보다 님께서는 잘하고 계신 걸 거예요. 전 잘 버틸 건데 님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절절한 글 잘 읽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날마다 소중하고 즐거운 날들로 가득 찬 인생 후반전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비교하는 삶은 언제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꼴찌끼리 모아도 굳이 순위를 매기면 또 1등부터 꼴찌까지 있으니까요. 또 다른 분은요, 세상사 다 그런 거지 100% 다 충족된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으려는지요. 글로 보기엔 잘 사신 인생인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또 다른 분은요, 10끝 모지리로 살아가는 사람 태반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이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껏 이런 게 의미가 없이 그저 외롭고 나약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요. 더 많이 부족하지 않음을. 여태 버티며 살아온 것도 한껏만 부족한 것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먼저 쓰러져간 삶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막내 아들에게 잘했어, 다 괜찮아 그러실 겁니다. 잘했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 우리 집 안에서도 비교를 해요. 자식들 보면서도 비교를 하고, 그런데도 집 밖으로 딱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비교해요. 딱 외모로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비교에 참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외모로 차별하는 우리나라, 이 세태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가 되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는 것 같은 임원, 직장인의 꿈이었던 임원을 달고도 퇴직을 앞두니 많은 회황과 두려움과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생활은 결국은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시스템, 내 혼자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죠. 그 시스템의 한 구성원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본인이 다 혼자서 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결국 퇴직, 은퇴라는 거는 내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임원이라는 자리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평사원, 평직원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주제 파악을 해서 열심히 다른 걸 혼자서 척척 잘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퇴직한 그 이후의 인생은 더더욱 홀로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 퇴직 후 인생, 그 직급이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결국은 내가 현실을 인식하고 내 스스로가 내려놓기 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직급과 상관없이 퇴직을 앞둔 그 시점에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퇴직은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비교 열등감에 그렇게 살았다면 현실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그 뿌연 거품을 걷어낼 때 퇴직 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분의 인생이 과연 한껏 부족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 분의 댓글이 참 공감이 되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공감되네요. 항상 내 삶은 10% 부족한 건지 성공한 것 같지만 왠지 부족한 느낌으로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 자신을 괴롭혔네요. 요즘은 종교의 힘으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다스리는 중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사연을 읽어드리는 영상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는데요. 댓글로도 사연자분들에게 응원이나 해결책을 남겨주시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직하고 홀로서기 정말 말이 그렇지 힘든 과정이거든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은 여러분들의 댓글, 여러분들의 응원, 여러분들의 사연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사연,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댓글 저희 자리잡자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